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출입이 금지된 이탈리아의 귀신섬 포베글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과 낭만이 숨쉬는 나라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등 아름답고 로맨틱한 도시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다루었던 낭만의 도시 파리 아래에 있는 카타콤과 같이 끔찍한, 아니 더 무서운 곳이죠. 그래도 카타콤은 일련의 사건들로 해골들이 쌓인 곳이지만 오늘의 주제인 포베글리아 섬은 역사 자체도 공포를 떠안고 있는 장소입니다. 세계 유일의 수상도시 베네치아에서 남쪽으로 5km 거리에 위치한 작은 섬 포베글리아. 이 섬은 과거 흑사병 환자를 격리했던 장소이며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처치곤란한 시체를 모아 불태웠는데 이때 살아있는 환자까지 모조리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체 실험이 있었다는 소문이나 끝없이 사람이 죽어나간 탓에 귀신 들린 섬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땅의 절반이 유골로 뒤덮여 있다거나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 떠돌게 되었죠. 호기심에 이 섬에 무단 침입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침입한 이들은 하나같이 뭔가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고, 폐건물을 돌아다니다가 벽을 보니 자신을 따라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갑자기 뭔가가 핥히거나 강한 힘에 의해 벽으로 밀쳐졌다고 말했죠. 몰래 들어간 사람들은 뭔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듯 반쯤 미친 상태로 구조되는가 하며 무인도인데도 비명소리가 들리거나 하는 흉흉한 일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죠. 한 방송사에서 이 섬을 취재하러 온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 진행자가 갑자기 귀신에 빙의된 것처럼 발작을 일으키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귀신 소동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자 결국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포베글리아. 도대체 이 작은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흉흉한 소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포베글리아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5세기경 야만족의 공격을 받고 도망다니던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이 섬에 정착하면서부터입니다. 포베글리아는 섬이기도 하고 위치적으로도 적을 방어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기에 군사 요새와 같은 느낌도 있었죠. 포베글리아는 나름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면서 인구는 꾸준히 늘어났고 9세기경에는 베네치아 공화국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14세기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포베글리아 섬도 베네치아 공화국에 속했기에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쫓겨나야 했고 섬은 전쟁터가 되어버리죠. 전쟁이 끝난 후 포베글리아는 무인도로 남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무섭거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죠. 포베글리아 섬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14세기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유럽 인구의 30에서 60%의 목숨을 앗아간 공포의 전염병 흑사병이 퍼지면서 유럽 전역에는 사망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흑사병, 검은 죽음의 병, 이 말은 비유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혈관에 피가 응고되고 부패하여 신체가 괴사되고 피부와 근육은 검게 변하다 죽음에 이르게 되죠. 말이 30에서 60%이지 적게 잡아도 3명 중 1명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유럽의 거리는 개판이 되었죠. 베네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자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시체를 처리할 곳이 부족해졌죠. 처리할 곳이 없다 보니 거리에는 흑사병에 걸려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문제였죠. 병에 걸렸다고 죽일 수도 없고 전염병이다 보니 돌아다니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환자를 격리할 장소가 필요했죠. 베네치아 정부는 주변의 작은 섬들이 적합하다 생각했습니다. 무인도 포베글리아도 그중 하나였죠. 정부는 포베글리아에 큰 구덩이를 파서 시체를 모아 불태웠습니다. 시체뿐만 아니라 시체 같은 환자들도 포베글리아로 격리되었죠. 게다가 중증 환자면 산채로 불태워버렸다는 말도 있고요. 이때부터 포베글리아 섬에는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섬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추정에 의하면 이곳에서 태우거나 묻혀진 시체는 16만 구 이상이라고 하죠. 당시 혼란이 극에 달했던 유럽은 사회 자체가 마비된 수준이었고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베글리아가 흑사병 환자를 격리하는 장소로 쓰인 것은 1793년부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1645년부터 베네치아 무역항을 관리 감독하는 거점으로 이용되던 포베글리아는 1776년에는 베네치아 위생관리국의 관할로 편입되었고, 위생관리국은 배로 이동해오는 모든 사람과 물건의 검역을 하기도 했거든요. 1793년 두 척의 배에서 전염병 환자가 발견되었고 이들을 격리하면서부터 흑사병 격리 장소가 되었다는 말인데, 어쨌든 두 경우 모두 포베글리아는 흑사병의 격리섬이었다라는 말이죠. 현지 사람은 이 땅의 대부분은 유골로 뒤덮여 있다며 1968년 이탈리아 정부가 출입을 금지하기 전부터 베네치아의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 섬이라고 말이죠. 이 정도만 해도 온갖 괴담이 생겨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괜히 귀신섬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포베글리아 섬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베글리아는 1814년까지 격리시설로 쓰이다가 폐쇄된 후 사람의 발길이 끊겼지만 20세기에 정신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시 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당장 100년 전만 해도 정신과 관련된 의학은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오히려 신부나 우리로 치자면 무당을 찾았죠. 20세기에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상으로 유행한 정신과 수술 중 하나가 대뇌에 있는 전두엽 백지를 잘라버리는 전두엽 절제술 로보톰이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전두엽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 전반을 제어하는 부위인데 이게 손상되다 보니 수술을 받으면 환자는 감정을 잃고 폐인이 되죠. 난폭했던 환자가 얌전해지니 획기적인 정신병 치료 방법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사방이 바다인 고립된 섬, 무슨 짓을 해도 밖에서 볼 땐 고요하기만 한 정신병원에서도 마취 없이 망치, 드릴 등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했고 위생도 좋지 않아 많은 환자가 목숨을 잃었죠. 게다가 끔찍한 수술과 함께 생체 실험까지 자행되었다는 소문도 널리 퍼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간 병원은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게 됩니다. 원장이 종탑 꼭대기에서 투신하면서 말이죠. 이때 원장은 귀신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맞다는 소문이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종탑도 현재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후 건물은 요양원이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시설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밤마다 들리는 비명과 우는 소리에 보여서는 안 될 것들이 보이고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난 탓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섬을 떠나기 시작했죠. 이때쯤 섬을 구매하겠다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가족이 섬에 이사를 온 첫날 밤 딸이 숨을 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얼굴에 큰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었죠. 부모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귀신들이 저를 공격했어요. 가족은 다시는 이 섬에 발을 들이지 않았죠. 1968년 결국 병원 건물은 완전히 폐쇄되고 이탈리아 정부는 일반인들의 섬 출입을 금지합니다. 학자들은 섬에 남아있던 흑사병 환자의 시신을 태운 제가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섬을 떠나게 된 것이지 귀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유야 어찌 되었든 포베글리아는 귀신섬이라는 별명과 함께 또다시 무인도가 되었죠. 출입이 금지된 포베글리아는 잠시 방치되었다가 다시 사람의 손길이 닿기 시작합니다. 토양의 절반이 시신을 태우고 남은 제인만큼 석회질 토양에서 잘 자라는 포도를 중심으로 농사에 이용되기 시작했죠. 한동안 섬에는 농부들이 왕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확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었는데 저주받은 땅이다, 음산한 기가 가득하다는 소문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귀신들의 화를 부른 것인지 포도도 와인도 전부 다 망해버렸고 포베글리아는 농부들의 발길까지 끊기며 다시 무인도가 되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 하다가 2011년 다시 사람들에게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재정 위기에 시달리던 이탈리아는 국유지 매각을 통해 국가의 부채를 줄이는 계획을 세웠는데 흉흉한 소문만이 자자하고 관리도 안 돼 방치되었던 포베글리아도 2014년 경매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경매라고 해도 소유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99년간의 임대 계약이었는데 루이지 브루냐노라는 사업가에게 51만 3천 유로 약 7억 원 정도에 낙찰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뭐가 아쉬웠는지 너무 싸다며 매각을 취소해버리죠. 정부는 포베글리아를 고급 리조트 관광지로 환골 탈퇴시켜줄 사람을 찾아 다시 경매에 올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낙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가 입장에서 볼 때 귀신섬에 휴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귀신섬 포베글리아를 둘러싼 소문과 괴담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과장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 섬에 간다면 미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도 고통받는 영혼이 울부짖는 이탈리아의 귀신섬 포베글리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